드라마는 퇴근 시간 버스에서 내리는 현민이라는 남자로부터 시작합니다. 현민은 하얀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인을 매일 밤 마주쳤죠. 여인은 슬픈 눈으로 현민을 바라봅니다. 현민은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앉아있는 여인에게 괜찮냐고 말을 걸었고, 이후 비를 피하기 위해 여인과 함께 집으로 향했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지영입니다. 지영은 어두운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녀가 기다리던 인물이 바로 현민이었던 것이죠. 한편 지웅이라는 남학생도 등장합니다. 밤에 집에 가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야 했어요. 무섭잖아요. 무서움을 달래고자 김광석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골목길은 끝없이 반복되고 지웅은 골목길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골목길에 있는 어떤 빌라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그 집에는 선혜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죠. 선혜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오래된 빌라로 이사 온 이후 이상한 일들을 겪어요. 자꾸 전구가 나가고 문이 열리지 않는 방이 있는가 하면 집에 자꾸 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 같아도 등골이 오싹할 것 같은데요. 미스터리한 일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버티던 선혜는 머리카락을 길게 내린 한 여자가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알고 보니 집안에 불이 자꾸 꺼졌던 이유도 이 여자 짓이었어요.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던 여자는 어둠 속에 숨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구를 끈 거였죠. 이들의 종착지는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한 조명 가게가 됩니다.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가게에는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조명들이 있죠. 게다가 매일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들에게 조명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왔는지.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하자 가게 주인은 각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전구를 건네는데요. 조명가게 주인의 이름은 원영, 거꾸로 하면 영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죠. 계속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선글라스를 벗는 장면이 한두 번 나오거든요. 알고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눈에 비밀이 있었던 건데요. 와, 진짜 무서운 눈을 가졌습니다. 눈의 능력은 눈이 마주친 대상을 없애거나 자신의 능력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 사람들이 조명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때 눈 한 번 마주치면 다 멈추게 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능력으로 악귀를 잡기도 하고 망자들을 편안하게 저승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인물에게 자신의 능력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거죠. 비슷한 사람이 바로 형사. 형사도 알고 보니 삼도천에 빠진 캐릭터였고 결말에 아주 중요한 능력을 전수받는 사람입니다. 특이한 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자기가 죽은 걸 눈치채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었죠. 바로 국수 가게 주인. 이름이 김상훈인데요. 형사와 김상훈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명가게를 방문한 형사의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성의 집에 방화를 저질러 질식사시킨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자는 고속버스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형사가 예리한 직감을 발휘해 남성을 체포했죠. 체포된 남성은 죽은 여자가 보인다며 횡설수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형사는 눈썰미가 대단해서 한 번 본 얼굴을 잊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죠.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인데요. 경찰서 동료가 형사에게 암사동 노인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노인은 TV 앞에서 앉은 채로 사망했죠. 뇌졸중에 의한 고독사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조사 도중 노인 집에 짜장면 자국이 발견되었어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발견되자 형사는 노인이 죽기 전 만났던 사람, 즉 노인의 집 근처에 다녀간 사람들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결국 형사는 온 동네 중국집을 물색하게 되는데요. 샅샅이 뒤진 결과 한 국수집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와 식당 사장 김상훈의 만남이 성사되었죠. 형사는 한눈에 김상훈이 용의자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김상훈에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식당을 빠져나왔는데요. 얼마 뒤 형사는 식당 사장 김상훈이 스쿠터를 타고 한 여자를 뒤쫓는 것을 목격했고 그를 쫓아갔죠. 사실 이제부터 반전이 좀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스토커의 방화로 죽은 이은혜였어요. 즉 귀신이었다는 것이죠. 상우는 형사에게 은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훈과 형사가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형사는 상훈의 눈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눈이 마치 고양이 눈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블랙아웃이 왔다가 정신을 차린 형사 앞에 상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는 상훈을 놓쳤고 스쿠터 소리에 이끌려 조명가게에 왔던 것이죠. 사실 김상훈의 정체는 저승사자였는데요. 주지훈과는 다른 종류의 저승사자였어요. 주지훈 배우가 맡은 원영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조명가게를 관리하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건네주었고 반대로 망자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죠. 상우는 망자들과 귀신들을 찾아 저승으로 돌려보낸다거나 수명이 다 된 사람을 찾아가 저승으로 보내주는 역할인데요. 드라마 속 저승사자는 사람의 남은 수명을 알 수가 있고 또 귀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상우는 수명을 다 살고 죽음을 앞둔 노인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었어요. 저승사자였던 상우는 방화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은혜를 쫓아갔고 범인으로 오해한 형사와 몸싸움이 났던 겁니다. 저승사자 김상훈의 능력도 역시나 눈에 있는데요. 상대로 하여금 눈을 맞추게 한 다음 저승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승사자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닌 인간이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능력을 세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을 세습한다는 말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형사는 김상훈에게 저승사자의 능력을 전달받아 저승사자가 된 거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던 중 트럭이 달려와 사고가 났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된 거였죠. 사고 직전 김상훈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형사에게 능력을 이전한 뒤 형사를 감싸고 죽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형사는 국수가게 주인이었던 저승사자 김상훈의 뒤를 이어 저승사자로 살아갑니다. 한편 현민과 지영은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였죠. 둘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민의 부모는 지영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부모의 반대에도 두 사람은 사랑을 계속 키워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민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지영을 만나기 위해 헐레벌떡 362번 버스를 탔습니다. 지영은 매번 퇴근 후 돌아오는 현민을 마중 나갔고 그날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사고를 낸 범인은 버스 기사 아저씨 승원이었습니다. 첫 등장이 아주 강렬했죠.
온몸이 젖은 채 자기 때문에 죽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 영혼을 찾으러 다닌 건데요. 승원도 자신이 낸 사고 때문에 죄책감을 아는 채 죽었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죽음을 거부하고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게 하려고 이승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도 나오는데요. 영지라는 인물이죠.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데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영지에게는 죽은 사람들이랑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 두 종류의 영혼이 다 보이는 거죠. 대화도 나눕니다. 영지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계기는 삼도천에 한번 다녀왔던 경험 때문인데요. 혼수 상태에 빠져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혼수 상태에 빠진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영지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귀에다가 이어폰도 꽂아주고 노래도 들려주죠. 아까 지웅이가 김광석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온 노래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불렀던 건데요. 지웅을 포함해 선혜와 현민, 그리고 어떤 여학생도 모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웅과 선혜도 현민과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건데요. 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다리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죠. 버스에 타고 있던 대부분은 죽거나 코마 상태가 되었고 버스를 운전하던 승원은 그대로 사망했던 겁니다. 지웅이 갇혀있던 무서운 골목길은 길고 긴 병원 복도였고 선혜가 갇혀있는 방은 사실은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현주는 골목길에서 우연히 지영을 마주치는데요. 현주가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온 지영은 현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행히 현주 엄마 유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다음날 지영은 또다시 현주를 찾아왔고 왜 자꾸 쫓아오는 거냐고 묻는 현주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뭐 이상한 거 못 느끼겠냐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죠. 현주는 조명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조명가게 주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현주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원영은 현주의 얼굴에서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현주 역시 사고의 피해자였어요.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고로 인해 현주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건데요. 버스에는 현주의 엄마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현주 엄마 유희는 사고 직후 사망해서 염까지 다한 상태였죠. 이대로 코마 상태인 딸을 두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건데요. 유희는 애틋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딸 현주에게 매일 조명가게에 가서 전구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명가게에 매일같이 현주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고 당시 유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현주의 머리를 감쌌고 덕분에 현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살리고 유희는 죽음을 맞은 건데요. 하지만 딸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유희는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현주를 매일같이 조명가게로 심부름 보냈던 것입니다. 조명을 사서 이승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한 거였죠. 조명가게에 찾아온 유희는 가게 주인 원영이 접어놓은 사탕 봉지를 보고 오열을 합니다. 알고 보니 원영은 저승사자와 거래를 했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죽을 위기에 처한 딸에게 생명이 담긴 전구를 전해주었고 자신은 그대로 저승사자가 된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난 원영의 딸이 알고 보니 유희였던 것입니다. 한편 지영이 현주를 찾아왔던 이유는 현민 때문인데요. 현민은 버스 사고로 복부를 심하게 다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죠. 영지는 누워있는 현민을 보며 의식이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죠.
현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그의 여자친구였던 지영이었습니다. 아들과 지영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했던 현민의 어머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당하자 지영에게 너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지영을 몰아붙였습니다. 지영은 현민이 진짜로 죽었다고 오해를 했고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데요. 그렇게 지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현민의 소식을 듣습니다. 목을 매달려는 순간 핸드폰 문자가 도착했고 현민이 의식은 없으나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죠. 지영은 목을 묶은 밧줄을 풀려다가 손톱이 다 빠졌고 결국 밧줄을 풀지 못해 죽음을 맞은 건데요. 이후 망자가 된 지영은 코마 상태에 빠진 현민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현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민은 지영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현민은 매번 마주치는 지영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냐고 물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현민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망자였던 지영은 크게 다친 현민의 몸에 바느질을 하면서 이승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온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 죽은 망자는 지영과 승원, 유희, 혜원이었고 그들이 살리고자 하는 혼수 상태인 사람은 현민, 현주, 선혜, 지웅이었죠. 버스 운전사 승원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지웅이었는데요. 골목길에서 지웅을 발견한 승원은 그를 업고 조명가게로 갑니다. 승원은 지웅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명가게에 가서 너의 의지대로 선택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홀로 조명가게에 들어간 지웅은 조명가게 주인 원영을 만났고 원영은 조명을 가지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웅은 빛이 필요하다며 전구를 받아들었고 이후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죠. 코마 상태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명가게의 전구가 필요했고 이 조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줄 수가 없던 겁니다. 승원과 유희 그리고 지영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스스로 조명가게에 가서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버스에 타고 있던 선혜도 지웅 옆에서 코마 상태로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선혜 뒤에서 조명을 끄며 나타났던 여자도 버스 사고로 죽은 혜원이었죠. 선혜가 혜원을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친언니는 아닙니다. 어쨌든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선혜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언니와 크게 다퉜는데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자 뒷좌석에 있던 언니는 선혜를 끌어안아 목숨을 구한 거였죠. 언니는 자신은 죽었지만 선혜는 이승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선혜 집에서 작은 방에만 전구를 켜놓은 채 언제든 선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건데요. 언니는 창문으로 승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사고 가해자인 승원을 보고 분노했지만 승원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마음이 누그러졌죠. 그 후 선혜를 살리기 위해 선혜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집안이 너무 어두우니 조명가게에 가서 전구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선혜는 언니 혜원의 바람과는 달리 조명가게에서 전구를 받자마자 바로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선혜는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죽게 된 거죠. 선혜에게는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죽은 언니와 함께 있는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편 승원은 마지막으로 현주를 찾아옵니다. 엄마가 자꾸 조명가게에 심부름을 보낸 이유가 사실은 현주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죠. 진실을 알게 된 현주는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 유희는 입안 가득 솜을 넣은 채 표정과 함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현주에게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현주는 조명가게를 찾아갔고 전구를 가지고 살아난 건데요. 가게 주인 원영은 현주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면 저승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혀진다고 말했죠.
하지만 퇴원을 한 현주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주에게는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편 지영은 기억이 돌아온 듯 보이는 현민에게 부탁을 했죠. 조명가게에 가서 무조건 손을 가까이 대면 깜빡거리는 조명을 찾고 조명가게 주인의 물음에 무조건 그렇다라고 대답하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지영의 부탁으로 조명가게에 간 현민은 가게 주인 원영을 만납니다. 원영은 물었죠. 당신의 의지대로 찾아온 거냐며 조명을 받을 거냐 물은 건데요. 현민은 지영이 부탁한 대로 답했지만 주인은 현민이 본인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란 것을 단박에 알아냈습니다. 주인이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이 현민은 깜빡거리는 전구를 발견했고 결국 조명을 가지고 이승으로 돌아갑니다.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던 현민이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지영 덕분이었죠. 지영은 그렇게 조명가게 밖에서 현민을 바라보고 있었고 현민은 지영의 바람대로 이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깨어난 현민은 후유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요. 의식이 없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지영은 또다시 슬픔에 빠집니다. 현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면 자신을 기억해낼 거라 믿었는데 현민은 여전히 지영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혼란에 빠진 지영은 급기야 현민에게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자신이 현민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죠. 결국 지영은 현민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귀신이 되어 이승을 떠도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민을 찾아갔죠. 지영이 현민에게 함께 있자는 말을 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 외에도 개 짖는 소리를 듣던 아저씨, 그리고 귀에 모래가 들어있던 아저씨에 대한 에피소드도 드라마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엠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